미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던 소년이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먹고 살아났기 때문인데요. MRI도 항암제도 수억 원짜리 장비도 아무 소용없던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단 한 그릇의 음식으로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이유를 묻는 기자들 앞에서 주치의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믿기지 않는 결정을 내리죠. 이 음식을 치료 프로그램으로 공식 채택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지금부터 한글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 함께 보시죠. 저는 프랑스 출신 미슐랭 셰프 클로에 마르탱입니다. 한때는 세계 미식가들이 예약을 위해 몇 달을 기다리는 파리의 인기 레스토랑을 운영했죠. 저는 프랑스 요리의 순수성을 중요시했습니다. 아시아 퓨전 요리가 유행할 때도 거부했죠. 프랑스 요리는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게 제 신념이었으니까요.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중 식중독으로 고생했던 일이 있어서요. 너무 자극적이고 위생이 의심스럽다는 선입견이 있었죠. 요리 평론가들이 한식의 깊은 맛을 칭찬할 때도 코웃음 쳤습니다. 제 레스토랑에서는 아시아 요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이렇게 요리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편견을 가지고 살던 제게 인생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루는 제가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한 음식은 만들 수 없게 된 거예요. 제 아들 리암이 12살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목감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는 점점 더 많은 음식을 거부했고 삼키려 할 때마다 숨이 막히는 듯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희귀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식도와 위장이 음식물을 적으로 인식해 공격한다는 겁니다. 클로에 씨, 이런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현재로서는 확실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리사인 저의 손에서 나온 음식들은 세계 최고의 미식가들을 웃게 만들었지만 정작 제 아들의 입에는 들어갈 수 없다니요. 아이는 날이 갈수록 말라갔습니다. 영양제 주사를 맞으며 겨우 버텼지만 그마저도 몸에 충분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요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내가 만약 이 길을 가려거든 그 본질을 잊지 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저 추상적인 교훈처럼 여겼는데 지금 와서야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병원 침대 옆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제 재능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 아이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세계적인 셰프라는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면. 리암에게 음식은 이제 생명의 원천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작은 수저 하나가 그의 앞에 놓이는 것만으로도 경련을 일으키곤 했죠. 병원에서 주는 병원식조차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리암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다고, 목이 불에 타는 것 같다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요리사는 아니었지만 항상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죠. 클로에, 밥 한 공기에도 사람의 기운이 담기는 법이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절대 요리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결국 저는 파리의 명성 높은 제 레스토랑 라마종 블루의 문을 닫았어요. 요리사로서의 경력, 꿈, 성취 모두가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이제 단 하나, 리암을 살리는 것뿐이었죠. 의사들은 영양 공급을 위한 관을 리암의 위장에 직접 연결하는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평생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였죠. 저는 그 결정을 미루며 절망적인 희망을 붙잡고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맸어요. 인터넷으로 세계 각국의 민간요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 치료법부터 중국의 전통 한방, 아마존 원주민들의 약초 요법까지 닿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을 탐색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포럼에서 한국의 전통 치유식에 대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이 희미한 희망을 주었어요. 날이 갈수록 리암의 몸무게는 줄어들었고 의사들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영양실조는 이제 그의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질병 그 자체보다 음식에 대한 공포와 거부였습니다. 밤마다 병실에서 리암의 마른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떻게든 너를 구해낼게. 엄마가 약속할게. 보스턴 어린이 병원으로 리암을 이송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있는 이곳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죠. 제 마음은 이미 절망의 끝에 다다랐어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나와 무작정 거리를 걸었습니다. 여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우산도 없이 걷던 저는 우연히 들어간 작은 가게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들어오세요. 비 많이 맞으셨네요. 낯선 억양의 목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눈물과 빗물로 흐릿한 시야를 닦아보니 그곳은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환하게 웃는 노인은 자신을 순금 할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네요. 뭐라도 한 그릇 드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오랜 편견이 떠올랐거든요. 위생적으로 안전할까? 너무 맵지는 않을까? 하지만 거절할 기운조차 없었던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순금 할머니는 수수하게 생긴 뚝배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 안에는 고소한 향이 나는 진한 갈색의 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된죽이에요. 힘이 없을 때 먹으면 좋아요. 의심스러웠지만 허기가 져 몇 숟가락 먹어보니 놀랍게도 맛있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한식에 대한 편견이 무색하게 그 죽은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무의식적으로 제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리암의 상태,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는 상황, 의사들의 절망적인 예후까지. 순금 할머니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른 그릇을 들고 나왔죠. 이거 아드님께 가져가 보세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아픈 아이들이 이걸 먹고 힘을 내곤 했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리암은 이미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어요. 숟가락을 그의 입에 갖다 대자 놀랍게도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한 모금, 그리고 또 한 모금. 리암이 음식을 삼키고 있었어요. 숟가락이 비워질 때마다 리암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는 맛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통증 없이 무언가를 삼킬 수 있어서였죠. 그 순간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모든 음식을 거부하던 제 아들이 순금 할머니의 된죽은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음 날 새벽 병원을 뛰쳐나와 그 작은 한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기다렸다가 순금 할머니를 만났죠. 리암이 된죽을 먹었다는 소식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아들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무슨 비법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순금 할머니는 주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향신료와 약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는 한글로 빼곡히 적힌 노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고향에서 전해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것이지요. 할머니는 그 노트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한글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세심함은 느낄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 번역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니 거기엔 단순한 요리법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시피에는 음식을 만들 때 마음을 비우고 먹는 이를 생각하라는 구절이 있었고 약한 불로 오래 끓여야 영혼까지 살찌운다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쌀은 3번 씻어 하룻밤 재워두는 세심한 과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번역된 내용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음식을 통한 치유의 철학이었어요. 할머니가 말하는 정성이라는 개념,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먹는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생각은 제가 프랑스 요리학교에서 배운 어떤 기술보다 깊게 다가왔습니다. 클로에 씨, 이 글자들 보이세요? 이게 정성이라는 글자예요. 우리 한글은 소리를 담는 그릇이지만 마음도 담고 있어요. 할머니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정성이라는 글자를 바라보며 저는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요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미슐랭 스타를 얻기 위한 기술과 혁신에 매달리는 동안 정작 음식의 진정한 목적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 레시피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글자를 따라 써보세요.
한글을 쓰다 보면 마음이 전해질 거예요. 할머니가 건넨 낡은 노트를 받아들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세계 최고의 의학도 최고급 영양학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의 답이 이 소박한 한글 레시피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근처 임시 숙소의 작은 주방에서 저는 한글 레시피를 펼쳐놓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글을 따라 써보기로 했죠. 정성, 치유, 사랑이라는 단어들을 서툴게 따라 그리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 마음을 담았습니다. 쌀을 씻을 때는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정확히 3번 물을 갈아주며 손끝으로 쌀알 하나하나를 느꼈어요. 산에서 채취한 약초들과 뿌리 채소를 준비하고 불을 낮게 유지하면서 6시간 동안 끓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해서 리암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의 웃음소리, 아팠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 건강해질 모습까지.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리사로서 저는 언제나 맛에 집중했지. 음식이 가진 치유의 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과 예술성은 높이 평가받지만 순금 할머니의 요리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었어요. 죽이 끓는 동안 저는 울었습니다. 리암을 위해, 그리고 제가 잊고 있던 요리의 본질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요. 그렇게 완성된 죽을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리암은 이번에도 거부감 없이 1숟가락, 2숟가락 먹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그는 3번째 숟가락을 들고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더 주세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들은 더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감동과 기쁨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간호사들도 놀라서 달려왔고 담당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리암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군요. 그의 식도와 위장의 염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순금 할머니와 한글 레시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사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라며 중단을 요구할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병원 윤리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눈빛들이 저를 향했어요. 마르탱 씨, 귀하는 병원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미승인 식품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병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과학에 기반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요리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되새기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한글을 쓰고 죽을 끓이는 일이 제 새로운 의식이 되었습니다. 리암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고 그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요리의 본질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저는 프랑스 최고의 미슐랭 셰프가 아닌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병원 영양부서의 책임자인 브라운 박사가 제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마르탱 씨, 이해해주세요. 우리는 당신 아들의 회복이 기쁘지만 이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입니다. 의학적으로 승인된 식이요법만 병원 내에서 허용됩니다. 브라운 박사의 차가운 어조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내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감정이 만든 음식에 아이들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어요. 그의 눈에는 진정한 염려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체계와 질서를 지키려는 완고함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리암의 놀라운 회복보다 규정과 절차를 더 중요시했어요. 결국 병원 측에서는 환자에게 미승인 식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전 프로토콜이 환자의 실제 회복보다 우선인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순금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서양 의학은 보이는 것만 믿지요. 하지만 클로에 씨, 당신은 이미 그 너머를 보았잖아요. 할머니는 차를 내리시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전쟁통에 미음 한 숟갈로 남편을 살리셨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죽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건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지만
아픈 사람의 몸은 알아본답니다. 할머니는 더 많은 한글 레시피와 함께 특별한 약재들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더 정확하게 쓰는 법, 약재의 기운을 살리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의 의미에 대해서요. 음식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이 담긴 생명체지요. 당신의 아들은 그 마음을 느꼈기에 받아들인 거예요.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리암에게 이제 병원 밖에서만 죽을 먹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리암은 처음으로 강한 의지를 보였어요. 엄마, 난 그 죽이 필요해. 다른 건 못 먹겠어. 리암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어떤 규정과 시스템이라도 제 아이의 생명보다 중요할 순 없었습니다. 비밀리에 죽을 병원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죠. 때로는 간호사들의 묵인하에, 때로는 몰래 리암에게 음식을 전달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 사실이 발각되었고 병원윤리위원회는 또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경고와 함께 병원 측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환자의 강제 퇴원도 고려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 순간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절망의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리암을 담당하던 젊은 레지던트 의사 마이클이 저를 찾아왔어요. 마르탱 씨, 제가 당신의 아들 차트를 몇 주간 지켜봤어요. 그의 회복은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사례입니다. 저 그 죽의 레시피를 볼 수 있을까요? 마이클 의사는 제가 번역해둔 한글 레시피를 검토하더니 문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전통의학과 식이요법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순금 할머니의 레시피에 포함된 여러 약재들이 실제로 자가 면역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리암의 병실을 담당하던 간호사 수잔이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전했어요. 비슷한 질환으로 고통받던 어린 환자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우리 에밀리도 그 죽을 먹여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어떤 방법이라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느새 병원 내에서는 조용한 연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의사와 몇몇 간호사들은 연구 프로젝트라는 명목하에 한글 레시피를 번역하고 분석했어요. 그들은 순금 할머니의 요리법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찾아내려 노력했죠. 에밀리를 시작으로 다른 식이장애와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아이들도 조금씩 한식 치료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아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물론 리암처럼 극적인 회복을 보인 경우는 드물었지만 분명한 개선이 있었죠. 동시에 병원 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리암의 건강 기록이 의료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혈액 검사 결과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개선되었고 면역 지표들은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시경 검사에서도 식도와 위장의 염증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어요. 마이클 의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윤리위원회와 영양부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약 효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조직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임상 결과만 봐도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개선되면서 병원 측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간호사들은 한글로 된 레시피를 병원 기록에 첨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 요리법의 환자 상태 개선에 효과적인 보조 식이요법이라는 메모를 달았죠. 클로에 믿기 힘들겠지만 의사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방장과 함께 정성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마이클 의사의 놀라운 소식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학적 증거를 중시하는 의사들이 한글의 철학적 의미까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병원 이사장의 손녀가 같은 병동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던 그 아이도 우리의 한식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었고 이사장은 직접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르탱 씨, 손녀의 혈액 검사 결과가 놀랍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도 이런 회복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사장의 말에 브라운 박사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과학적 회의주의는 여전했지만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6주 후 병원은 공식적으로 통합식이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한식 레시피를 보안 식단으로 도입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특별 고문으로 초청받았고 저는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클로에,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많은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마이클 의사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을 살리려는 개인적인 투쟁이 어느새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리암이 병원을 퇴원하던 날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설치할 작은 전시물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직접 한글로 쓴 감사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자는 내 아이를 살렸고 내 마음을 바꿨습니다. 한글에 담긴 정성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문장도 적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생명을 살린 가장 맛있는 글자였습니다. 제 손으로 쓴 서툰 한글과 함께 리암의 치료 전후 사진,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회복 이야기가 전시되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머니는 단지 고향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이민자로 작은 식당을 열었을 뿐인데 지금은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치유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전시는 병원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지역 신문을 시작으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까지 우리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간 드라마로 소개되었지만 점차 의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식의 치유력과 전통 식이요법의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캐나다와 영국의 아동병원에서도 우리의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가 왔고 순금 할머니의 레시피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과정에서 항상 강조하셨어요. 한글로 써보세요. 손으로 글자를 그리면서 마음이 전해진답니다. 그렇게 저는 의료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특별한 세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문화 교류처럼 보였지만 놀랍게도 한글을 쓰면서 요리한 음식이 환자들에게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리암의 회복 1주년을 맞아 저는 순금 할머니의 작은 식당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도움으로 회복된 아이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마이클 의사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무엇보다 특별했던 순간은 리암이 직접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리암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들고 한글로 쓴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다음 리암은 자신이 병원에서 쓴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늘 말했죠. 밥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라고. 이제 저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저 다시 건강해졌어요. 그 순간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리를 통해 아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저를 통해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알린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한글로 쓰인 레시피를 따라 치유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스턴 어린이 병원의 식이요법 센터에는 큼지막한 한글로 정성이라는 글자가 걸려있고 의료진들은 요리할 때마다 그 글자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때로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때로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갈 때 정성과 사랑이라는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재료를 담을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은 결국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을 뻔했던 절망에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기쁨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한 그릇의 된죽과 정성이라는 한글 한 글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저를 경이롭게 만듭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항아리였습니다.